요즘 와서는 6.25가 무슨 통일전쟁이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북침이라고 주장했지만은 그게 워낙 말이 안 되는 소리인 줄 말하는 자기 본인도 스스로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남침을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겠지요. 아니 그렇다면은 옛날에 북침이라고 주장할 때는 남한이 시작한 불법적인 전쟁 침략이었는데 이제 남침이 되면은 그 꽃같은 전쟁이 왜 갑자기 민족 통일을 위한 합법적인 전쟁으로 둔갑된다는 것입니까? 정말 삼척 동자 아니라 개가 들어도 웃을 소리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대한민국의 반공주의자들 때문에 한반도의 위기감이 고취되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세상에 반공하는 정치가가 6.25 사변을 일으켰습니까? 반공하는 목사가 이 나라에 휴전선을 그었고 이 나라에 남북 간의 이산가족이 생기도록 만들었습니까?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원자폭탄 위협을 맞게 됐다는 말입니까? 저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듣지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결국 그 햇볕 정책이라는 것은 북한을 개방시키기는커녕 이제는 아예 이 대한민국이 김정일의 보급 창고나 되는 양 배짱을 부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신발 6천만 켤레분 달라. 비료 2만 톤 필요하다. 의류는 7개 품목으로 3만 톤을 보내라 라는 식으로 무슨 채권자가 독촉하듯이 마치 아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이 IMF와 경제 불황을 통과하고 있는 판국에 마땅히 국내 경기 활성에 투자되어야 될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 정부가 지난 10년 가까이 부지런히 김정일에게 갖다 바쳐 놓으니까 그 보답으로 이제는 원자폭탄의 위협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하기는 원자폭탄 말고도 또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같은 평민들은 잘 모르시지만은 김정일 위원장께서 무슨 버섯 몇 상자를 하세해 주셨다고 하니까 이 대한민국에 누군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비싼 버섯 감지덕지 하면서 잘 받아 잡수시고 오래오래 사실 분이 몇 명인지 몇십 명인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뻔한 실패를 보면서도 도대체 무슨 논리를 가지고 햇볕 정책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적을 이롭게 하고 헌법을 위반해도 면책특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 이 나라 대통령은 자기 나라 팔아먹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사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공산정권을 상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역사에 유례가 없는 굴욕적인 외교입니다. 그것도 만약 외교라고 불려줄 수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비전양 장기수까지 다 돌려보내주었지만 북한 공산정권은 50년 전 포로 교환 때 벌써 돌려주었어야 했던 국군 포로들을 불법적으로 잡아놓고 있다는 것이 탈북 국군 포로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정부는 오히려 그 탈북 국군 포로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국가적인 영웅으로서 환영 행사를 해주기는커녕 혹 김정일 위원장님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쉬쉬하면서 덮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일이야 우리가 이렇게 설설 기고 들어가니까 더 기고 만증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날이 갈수록 더 큰 소리치고 이제는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까지도 자기네들이 비판하고 자기네들이 반대하고 자기네들이 결정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만약 그런 비싼 소리를 했다면 당장 제국주의 운운하면서 이 나라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북한이 그런 소리를 하면은 자기 정당을 지원해주는 성은이 망각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항의는커녕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가지고 시비 걸어오면은 일정까지도 불사하겠다고 그런 각오로 나서는 이 당당하고도 용감무쌍한 정권이 왜 김정일 앞에서만큼은 이렇게 작아지는 것입니까? 원수 앞에 비굴하게 머리 숙이는 사람은 이미 항복한 패전지장일 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같은 민족 화합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때 저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 반공이란 수구 꼴통들이 하는 구시대의 사물이다 라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화합을 합니까?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해야 용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여전히 북침이라고 주장하고 여전히 우리 포로들과 국군 포로들과 우리 납부어부들 잡아놓고 사과는커녕 여전히 적과 통일의 야망만을 꿈꾸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다가 누구한테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한다는 말입니까? 좀 말 좀 되는 소리 해야 제가 대답을 하지요. 민족 화합할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저는 정말 반문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이 이 민족에게 저질러 놓은 일들을 잊어야 합니까? 분명히 기적적인 경제 부흥을 이루어가는 공헌은 있는 군사 독재에 대해서는 이제 벌써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보상받을 것 다 받은 지금에 와서도 아직도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고 그러고, 공산주의보다 한 세대 먼저 우리 민족에게 만행을 저질렀던 일제시대에 대해서도 지금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따위를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속 특별위원회를 두고서 끝까지 파헤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과거사를 바로잡아야 하겠다는 사람들이 왜 이 북한 공산정권이 저지른 6.25 침략은 없었던 일처럼 덮어두어야 하며 지금도 전 세계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독재자 김정일의 반인권적인 만행에 대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1950년 6월 25일부터) 대한민국과 북한 공산정권 사이에 시작된 역사는 여전히 미해결의 과거사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도 해결된 것 없습니다. 저쪽에서 끝났다고 한 적도 없는데 이쪽에서만 끝났다고 정치가들이 국민을 오도하고 있고, 현실은 아무것도 진척된 것이 없고 오히려 악화되어 있는 위기 상황인데도 그저 평안하다는 거짓 선전의 소리만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북핵 위협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나라 정치가입니까? 미국입니다. 이 한반도와 이 단일 민족이 둘로 나눠져 있는 현실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비극의 원인이 된 6.25 동란에 대해서는 아무 역사의식도 배우지 못하는 채 그 57주년을 또 흘려보낸다면 이 땅과 이 민족 전체가 바로 그 꽃같은 원수에게 통째로 삼킴을 당할 더 두려운 또 하나의 6.25가 이번에는 총소리 하나도 없이 평화적 적화 통일로 다가오게 될 줄 그 누가 알겠습니까?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선을 타고 나갔던 자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북한에 납치되어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자기 집안에 직접 벌어져야 그때 가서야 알겠습니까? 잘 키워놓은 아들 군대에 보내었더니 북한 경비장에 총을 맞아서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어야 그 죽음 앞에서 북한 공산정부라는 게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겠습니까?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던 남편, 국가의 고위공직자가 되어서 자랑스럽게 여기던 남편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해외에 출장 갔다가 암살자의 폭탄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되고 뼈 가루로만 남아왔을 때 그 유골 앞에서야 그제서야 북한 공산정권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 이거 얼마나 거짓말이고 속임수인 것을 그때 가서야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이웃에, 우리 사회에, 이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안에서 분명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남의 이웃집에 불량구경하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눈이 멀어 있길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북한 공산 독재 정권이 악하고 나쁘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특히 6.25를 경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있는, 아니 정교조에서 오히려 이 김일성을 찬양하고 있는 이런 희한한 교육을 받고 자라고 있는 청년과 학생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6.25를 직접 겪은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가 살아계신 동안은 그래도 이 나라의 반공정신이 명맥이 이어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아마 유지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역이 될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6.25 역사의 바른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원수들의 가만히 있을과 정치가들의 선전과 김정일의 공갈 위협에만 빠져들게 되면 정말 생각하고도 쉽지 않은 가정이지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하늘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밥보다 좋아하는 핸드폰 빼앗깁니다. 인터넷 어림도 없습니다. 유선 전화도 없어집니다. 지금 북한 사회를 보십시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자유조차 없어집니다. 목사님, 사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자유 어떻게 없습니까? 북한은 그것을 하는 나라입니다.